내란 특검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오늘 그 친한계 박상수 변호사가 SNS 통해서 12.3 비상계엄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행적을 다룬 연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어요. 제가 지금 우리 기자님께 그 얘기 방송 직전에 듣고 정말 이런 것 좀 친한계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날 그 계엄 선포한 날 당시 한동훈 대표의 그 발언이라든지 또는 그때의 조처는 정말 박수 쳐주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쓴 책에도 이걸 중심으로 뭐가 잔뜩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극까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치적을 볼 때 계속해서 당을 살리고 당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뭘 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기록을 남긴다라는 차원까지는 좋은데 이걸 연극으로 만든다? 보통 연극이나 뭐 이런 거 영화로 만들 때는 정말 그 아무리 봐도 그 곱씹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나 안중근 의사처럼 역사에 남을 일을 할 때 그건 역사가에게 맡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연극 내용은 12월 3일에 맞춰서 12.3 비상계엄부터 12월 16일 한동훈 대표 퇴임까지 2주간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극으로 안 봐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닐까요? 뭐 뉴스에 이미 다 나온 얘기여서 알려지지 않은 뭔가 이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당이 어떻게 보면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당대회가 끝난다 한들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또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 중에 공공연히 윤호개인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한동훈 대표는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맞서고 다른 행보를 보여왔지만 좀 한가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무슨 취지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약간 이제 뭐 본인 개인은 정치적 휴직이 비슷하기도 하잖아요. 공적 지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시민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만나는 접촉면을 만들겠다. 뭐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자칫 한가해 보일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혹은 보수 진영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이랬다라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좋은 결정 같지는 않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건지 뭐 세부 계획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감은 그렇습니다. 네, 대본을 쓰고 연출까지 맡았다. 극장 섭외까지 완료했다는 걸로 봐서는 꽤 많이 진전이 대본을 누가 썼다는 거예요? 네, 대본을 이제 신성민 작가가 대본을 쓰고 남아경 씨가 연출을 맡고 이미 배우 6명과 극장 섭외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재밌겠네요. 안 그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사실 어제 그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 재입당 허용하겠다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잖아요. 장동혁 후보도 오늘 아침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은 아니고 당에 도움되는 순간에 입당을 신청할 텐데 그러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어요.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뭐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없다. 뭐 적절하지 않다. 손을 긋기는 했는데 제가 두 분께 좀 결례되는 말씀을 하자면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아무리 전당대회 우리한테 결례될 건 없다. 그 두 사람한테 아무리 전당대회 표가 급하고 눈앞에서 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인해서 이 당이 풍비박산이 나고 대한민국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로 인해서 탄핵되고 대선 대패하고 저 보수정당이 과연 이 보수의 명맥이 끊기냐 안 끊기냐 이러고 있는 마당에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 그냥 애둘러 윤호개인도 아니고 윤석열 복당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저분들이 과연 어떤 정당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혹은 우리 그 헌법적 뭐랄까요 균형감이나 최소한의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가 싶어요. 저렇게 되면은요 우리 위헌정당이라고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먹잇감 되는 거죠. 저런 분들이 정당을 가뜩이나 지금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선언하겠다는 분들이 저 정당의 당대표가 되거나 지도자가 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 당이. 저는 저 얘기를 듣고서 참 저분들은 이렇게 전당대회에 나올 과연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으로 민주당의 대로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어요. 스스로 지금 아예 내란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인가. 근데 제가 어떤 기회에 이렇게 이분들의 생각을 들을 그런 계기가 됐는데 도저히 이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갑갑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생각했는데 단순히 지금 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그 소요에 맞추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은 거의 종교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신을 또 정당화하는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우리는 민주당과 싸워야 됩니다 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물론 야당이니까 견제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대는 거의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비 입고 우산 들고 가서 찌르겠다라는 정도의 형국이에요. 그리고 뭘 하든 심지어는 무슨 뭐 지난번 인사검증 실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춘석 그 의원의 그런 어떤 그 부적절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의 악재가 나와도 심지어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질 했다고 연쇄 살인범이 그 도둑질 한 사람을 나무래. 그러니까 니넨 내란 정당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그냥 정리가 되는 그러한 정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민주당이지만 지금은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안 통해요. 그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김문수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분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간미가 있고 그런데요. 아무리 유튜버, 우파, 극우 유튜버, 뭐 말로는 자유라는 이름을 쓰고 뭐 보수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어떻게 그 계엄을 선포했는데 누구 하나 죽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정말 처절한 고문을 겪은 정치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네, 사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단 조국 전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됐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면. 일단 뭐 대통령 결정이 남긴 했지만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거는 대체로 지금 분위기가 읽히는 거죠. 그런데다가 빌드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우원식 의장이 그 조국 전 대표 면회도 가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발로 입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면 쪽으로 이제 기우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뭐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조희연 교육감, 조국 그 전 대표, 뭐 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은 물론 조국 전 대표하고 같은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출신 정치인들. 근데 보면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임기 시작한 이후에 첫 사면, 또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송원석 의원이 그 문자 보내서 들켰잖아요. 네. 아니 겉으로는 조국 뭐 사면 반대하고 막 권력형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 사면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랬지만 뒤로는 일종의 사면 거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요구했던 명단을 보세요. 전부 다 거기 뇌물 뭐 개인적인 비리, 뭐 권력형 비리 이런 걸로 다 실형받거나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한테는 조금 뭐 좋은 인상을 제가 보기에 안 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대 여러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요구도 있고 또 이제 진영 내부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이 첫 사면에서는 정치인들을 좀 배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거든요. 미국과 관세 협상도 아직 타결이 안 됐고 한국 경제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가 헤쳐나가야 될 그 과제들이 만만치 않은데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되는 거를 굳이 이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연말쯤 하면 지금보다는 국민들이 조금은 더 너그럽게 그걸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뭐 60 몇 %나 되는 데다가 사면이라는 특권은 거의 뭐 임금님이 하사하는 용서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사면제도를 없애는 게 바로 이 대통령제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 내려놓는 것인데 이 사면권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치학에서 그런 말 쓰거든요. 역사는 귀족의 무덤이다. 그러니까는 승자의 빵빠레만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그 민주당 사람들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애초부터 내란 세력이 조국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획했던 거래.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그걸 도와주려고 자식 입시 비리해서 문서도 조작하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그게 통해요. 이 통하는 것에 대해서 뭐 민주당 정치인이 한마디로 일갈하더라고요.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이렇게 하는 한 저는 이것도 나중에 무슨 파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미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국민의힘에서 웃음 표시까지 해가면서 온갖 죄질이 나쁜 정치인들 뭐 해갖고 4명 올렸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휘하되고 정말 이 사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가 그 형량의 3분의 1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런데다가 그 국민의 상당 그 수 부모들을 완전히 그 비분간개하게 만들었던 2019년 가을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국은 희생양이었습니다. 바로 내란 세력이 그때 내란 세력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귀족의 무덤이기 때문에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고 민망함도 없고 이런 일에 대해서 생계 때문에 죄 저지르고 아직 사면 안 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민생 사범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데 제가 100번 얘기해봤자 이거 공연불이에요. 앞으로 3년간은.